명절이 다가오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 큰 집에 가면 늘 자신을 귀찮게 하던 한 남성 때문인데요. TV를 볼 때도 은근슬쩍 옆에 붙어서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추석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큰 집에 갈지 말지가 고민이 된다는 사연. 자, 양 변호사님, 시작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자분이 12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11살이었고 이게 명절에 시골에 집에 내려갔는데 이게 뭐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있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촌 오빠가 오더니 그때 사촌 오빠 중학생이었고요. 은근슬쩍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슬쩍슬쩍 어깨 쪽을 쓰다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졌고요. 실제로 쓰다듬었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 사촌 오빠가 물어보는 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라고 하더니 또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겠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싫다는 그런 기분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 끝이 아니었죠. 네, 사촌 오빠는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여성의 배를 만지는 척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귀여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 어른들도 그냥 웃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사촌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끌고 나가서는 으슥한 골목길이 나오니까 갑자기 업어주겠다 이러면서 싫다는 여성을 강제로 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따르면 이때 사촌 오빠의 손이 계속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내려달라고 울기까지 했지만 사촌 오빠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소시적 일이긴 하지만요. 범죄죠.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당연히 범죄고요. 소시적이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6학년이었는데 사춘기고 좀 키가 또래보다 컸다고 해요. 2차 성징도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피해자 여성한테 그런 행동을 했고 엄마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화가 나가지고 사촌 오빠 만나러 가서 네가 인간이냐고 어디 싫다는 동생 만지냐고 혼쭐함을 냈다고 합니다. 잘하셨네. 당연히 사촌 오빠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사촌 오빠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큰엄마 큰아빠죠. 두 사람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을 내냐, 네가 뭔데 혼을 내냐고 동생한테 쫓아나왔다고 하고요. 결국은 큰형 부부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결국 애들 싸움도 아니죠. 부모들 간에 이제 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부모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명백한 성추행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빠나 이 사촌 오빠가 연락을 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아무도 연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형하고는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셨죠.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른 친척들이 큰아빠가 큰형님이 그때 일을 지금도 이제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친할머니께서 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형제들이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의 아버지는 2년 전부터 다시 이제 그 큰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 여성도 그 오빠에 대한 앙금과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야흐로 지난해 할머니 80겸 명절. 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여기서 그 사촌 오빠라는 자, 어려서 손버릇 안 좋았던 그 인간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그 폭탄 발언은 결혼을 선언한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축하를 받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남아 있잖아요. 여성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근데 그 와중에 큰아빠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또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까지 들어온다고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여성의 아버지죠. 어. 성추행범이 뭐 그게 그렇게 자랑이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 여성 사연자의 아빠,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 예. 그 남자한테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죠.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아버지가 가장 화를 많이 냈고요.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성추행범이라 얘기를 하냐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니까 장남하고 차남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네, 집안 자체가 사연자 편, 큰아빠 편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큰아빠 쪽 입장은요. 당시 사촌 오빠도 어리니까 짓궂게 농담하고 장난친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이거고요. 반면 여성 쪽 입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라는 건데요. 그때 했던 행동들이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허. 큰아빠네는 어디 감히 내 자식을 성추행범이라고 부르냐면서 또다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 성추행범이다. 어딜 감히 지금 맞서고 있죠. 자, 무려 10년 동안 이런 양측의 어떤 신경전 이런 게 이어졌던 건데 보신 것처럼 집안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야, 이건 뭐 누구 보고 성추행범이라 카노? 이 나라의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있는 거 모르나? 입 조심해라, 진짜 입 조심해라. 니 확 그러면 안 그러면 니 뭐 확 그냥 확 알지? 이거 봐라, 이거 봐. 끝까지 사과 안 하지? 나한테 반말하지. 그래, 뭐 며느리가 구사라고 했나? 그럼 그 며느리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하이 물어봐야겠어. 참 잠깐만 이 의대 우리 귀한 며느리를 입에 올리노. 어릴 때 알라들끼리 장난치고 논 게 아이가. 뭐 그게 아직까지 유난을 떨어졌노. 양재열이. 아이고, 뭐 유나? 됐고. 그래, 나 네 며느리한테 간다. 네 며느리한테 가. 아이 참내 이거 보자 하니까 형한테 버릇 없는 거 봤어? 확 그냥 좀 좋게 아이, 뭐, 가자고. 뭐. 이 부러워서 그러지 우리 뭐 아들. 부러워? 아이고 성추행범이 왜 부럽냐? 그깟 아들. 양재.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두 분 연기로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웃으면 안 되는데 은근슬쩍 불쾌한 접촉한 사촌 오빠. 이런 게 성추행 아니에요. 자, 이제 커가지고 지금 며느리 잘 얻었다고 지금 결혼 발표까지 했어요. 예,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큰아버님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당시 중학생이어서 처벌을 안 받는 나이게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이 미성년자 친족인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드러났을 때 빨리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건 현장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렸을 때 옛날에 겪은 일들도 이 피해 여성은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례를 여러 차례 상담을 맞아요. 했고 우리 사건 반장에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성적인 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평생의 그 고통이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게 가족 역동까지 합쳐지면 거기에 막 죄책감도 더해지고 뭔가 비밀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다행히 이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히 여성 편이 해주었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이 여성은 평생 이걸 잊지 못하고 여전히 악몽까지 꾸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고 도리어 내가 요즘 굉장히 행복하다고 자랑하면 이거는 여성한테는 계속해서 2번, 3번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저 집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도 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중학생인데 만 중3이었다면 처벌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친족 간의 강제추행죄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이호수님, 명절에 각자 지내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향기님은 당한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가고 말고는 뭐 고민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